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는 중단됐고 대체 매립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체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이 줄곧 강조한 건 사자협의체입니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중단된 사자협의체 가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자체 매립지하면 매립지 종료됩니까? 대체 매립지에 있어야 종료가 되지. 지금 이게 중단된 걸 제가 다시 재가동을 시킨 겁니다. 민선파기 들어와서 사자협의체를 다시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토록 하고 그 다음에 땅 다 가져오고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관하고 이걸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체가 다시 가동됩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사자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수기 과정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등 지난 2015년 사자협의체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합니다. 사자협의체 재가동으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가 물꼬를 튼 상황. 서구 지역 주민들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사자협의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사전에 이미 기본 목표는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같이 짜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단순히 논의하겠다 그러면 논의하다가 또 뭐 임기 4년 또 지나가면 이거는 계속 또 연장이 된다는 게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고 하니까.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사자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우리 동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3월 8일 치러지는데요. 인천에서는 23개 조합에서 40여 명의 후보들이 격돌을 펼치게 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공명선거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덤은 받아도 금품은 받지 않습니다. 강화 풍물시장에 공명선거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상인들에게 홍보 자료를 나눠주고 돈선거 척결과 투표에 참여를 독려합니다. 선거일이 3월 8일입니다. 인천시 선관위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인천은 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까지 모두 23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중에서 강화구는 7개로 조합이 가장 많은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과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1회와 2회 전국 투표율은 80%를 조금 웃도는데 인천은 70%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밑돕니다. 하지만 강화군의 경우 69.7%로 인천 지역 안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지난 2회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를 적발해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 명절 선물 신고를 접수해 1,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돈선거 예방을 위해 사전 홍보 캠페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합원을 만나고 후보자를 만나고 조합 관계자를 만나서 그 돈선거 근절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중대선거 범죄라고 해갖고 돈선거, 금품선거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역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수는 4만 5천여 명. 남은 선거운동 기간 2번의 주말과 1번의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정의당이 재창당을 위한 전국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3월까지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의당은 인천시청에서 전국 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새로운 정의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이 본격적인 재창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은 인천을 시작으로 재창당 전국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존의 정의당은 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뽑아주면 정말 바뀔까? 정말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인천 시민들의 걱정을 다독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단한 정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이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제안을 현실로 만들고 시민들의 마음을 성실한 민생 정치로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50억 클럽 특검으로 진실을 파헤치고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최우선 정치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의당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정의당은 다음 달까지 전국 시도당을 돌며 각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할 방침입니다. 이후 토론회 등을 거쳐 7월까지 정당의 명칭과 방향, 비전 등을 결정하고 오는 9월 재창당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또다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LH와 인천경제청이 타워 건설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LH가 타워를 책임지고 건설하고 경제청이 관리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인 시티타워. 지난 2016년 사업자가 선정되고 첫 삽까지 떴지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증액된 공사비를 놓고 LH와 사업자 간 이견 때문입니다. 표류하던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LH와 인천경제청이 조속한 시티타워 건설에 합의한 겁니다. LH에서 당초 약속대로 그 타워를 건립을 하고 이제 타워를 건립하면 이제 이관이 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LH가 타워 높이는 그대로 추가되는 공사비도 전액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티타워가 당초 약속대로 448m를 액수에 상관없이 LH가 전담을 해서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LH는 올해 타워 설계를 진행합니다. 경제청도 이에 맞춰 타워 관리 운영, 부지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패스트트랙 공법을 우리가 제안을 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것이 시티타워가 지어졌을 때 이것을 관리 운영을 하려면은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막바로 그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다. 빠르면 다음 달 이에 대한 사업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준공까지 시간을 단축하고 LH와 SPC 간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SPC는 LH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이 오면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이나 합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제2경인선 철도 사업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구로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는 방식의 대안 노선을 검토했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이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철도 사업. 연수구 청학동에서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을 지나 경기도 광명, 서울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
노선 길이는 총 37.3km로 이 중 광명에서 서울 구로까지 9.4km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으로 신설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최근 제2경인선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시가 1년 전부터 구로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2경인선 대체 노선을 찾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이 내용을 16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BC값과 노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차량기지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인천시가 건의한 대체 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검증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검증 용역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올해 안에 제2경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에서 기존 인천 2호선 서울 독산 연장 사업을 제2경인선 조기 추진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천시는 검토 결과 제2경인선과 일부 노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공약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서 영종을 가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넘어야 하죠. 현재 청라와 영종을 잇는 세 번째 다리가 건설 중인데 추가로 제4연륙교 건설 사업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월미도와 영종도를 잇는 방안인데 인천시는 올해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길이 4,681m, 폭 30m의 왕복 6차로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 체험 관광형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개통되면 영종국제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수도권 서부 권역 균형 발전, 영종과 청라 투자 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인천에서 영종도를 잇는 다리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제3연륙교까지 총 3개. 인천시는 여기에 장기 사업으로 영종과 월미도를 잇는 제4연륙교 건립도 추진합니다. 제4연륙교는 제4경인 고속화 도로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제4경인 고속화 도로는 중동구 원도심에서 간석동 장수 IC를 거쳐 서울 남부순환로 오류 IC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2에서 4차로의 총 길이 15.867km, 총 사업비는 1조 2,500억 원 규모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해당 도로를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지로 연결하고 나아가 제4연륙교로 공항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제4연륙교 건립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이 올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예산 2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연륙교는 어떻게 보면 그 인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핵심 도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8기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가장 큰 프로젝트로 밀고 있는데 이 제물포 르네상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대상지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철도하고 도로 라인이 필수거든요. 제4연륙교가 개통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관광 수요를 인천으로 붙잡고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는 만석 화수부두 일대에 수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든 건데요. 그런데 산책로 일부 구간이 침하돼 아래로 푹 꺼졌고 도로까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침하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정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구가 조성한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일부가 푹 꺼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집안 치마로 보도 바닥이 움푹 파인 겁니다. 해안가와 산책로 사이에 설치된 펜스도 심하게 휘어져 있고 일부는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도도 쩍쩍 갈라져 곳곳에 틈이 생겼습니다. 옆에 산책로가 침하가 되면서 이 도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이 얼마나 심한지 봤더니 손이 아예 들어갈 정도입니다. 산책로와 도로가 침하되고 있는 건데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책로 바닥은 지금 움푹 패여 있어서 이게 아마 산책하는 도로한테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책로 곳곳에 만든 녹지 공간. 그런데 화단이 부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단 벽돌이 산산조각이 난 채 방치돼 있는 상황. 부서진 화단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모두 차량들이 회전하는 구간에 설치된 화단들입니다. 이곳 도로는 일방 통행인데 1.5톤 이상 차량은 진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대형 차량들이 진입하면서 해안 산책로 시설이 파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방 통행인지 모르고 왔다가 도로가 끝부분에서 좁아지거든요. 이때 나가지 못하니까 뒤로 후진하면서 아마 이런 인도 위에 있는 이 화단이 부딪혀서 아마 그 화단 벽들이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취재 결과 동구는 심각한 침하 현상을 인지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인 파악과 보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옹벽이 무너지는 게 그 밑에 갯벌이 있는데 갯벌 흙들이 빠져나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일단은 알렸어요. 해수청은 동구와 해수청 모두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면서 원인을 분석한 뒤 동구와 보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대청도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특성 때문에 조업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어 마음대로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장 확대와 조업 시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와 어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정주 생활지원금도 2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옹진군 대청도 면적은 12.63제곱킬로미터로 현재 1,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농지가 없어 주민 10명 중 8명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다가 삶의 터전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대청도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어장 확대와 조업 시간 확대. 이전에도 어민들은 대규모 해상 시위까지 벌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을 만난 대청도 주민들은 정부와 협의해 어장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가장도 결코 전에 우리 어장을 늘려준 데가 D어장이라고 여기서 3시간 거리를 갑니다. 어민들이. 여기 왕복 6시간입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는데 조업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D구역 위에 쪽으로 이렇게 갖고 어느 정도 정 안 되면 한시적으로 해도 여기는 어차피 꽃게나 뭐 이런 홍어 이 종류를 잡아갖고 먹고 사는 데니까 어업이 80%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 시장은 최대 현안인 만큼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장을 점진적으로 안보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부터 점진적 확장, 그리고 또 조업 시간도 계절에 따라서 조금 더 신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 시장은 주민들에게 정주지원금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15만 원으로 올렸고 이를 2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해오도를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미 저는
서해 5도 특별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해 5도 특별 행정구역을 격상하는 문제도 제가 중앙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의료 서비스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에 가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싼 통행료 때문에 부담이 큰데요.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에는 무료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료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비싼 통행료입니다. 인천대교는 왕복 11,000원, 영종대교는 왕복 13,200원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제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 건데 현재까지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뿔난 영종도 주민들은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주민들은 3월 1일 차량 1,000대를 동원해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3.1절을 영종 주권의 날로 선언합니다. 차량 1,000대 집회 후 인천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서울 용산에 거주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이날은 13,200원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영종도 바가지 통행료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국가폭력 상태인 지금의 상황이 공정한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11만 명이 살고 있는 영종 국제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운영기간을 연장해서 요금을 내리는 방식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선투자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천안 논산 고속도로와 대구 부산 고속도로가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영종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주민들은 인천시와 정치권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여러 차례 통행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옹진군 북도면은 4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영종 신도간 연도교가 준공하면 신도와 시도 모도는 차를 타고 내륙을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장봉도는 연도교가 없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데요. 경제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던 장봉 모도간 연도교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입니다. 영종도 삼복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여 분 가야 닿을 수 있습니다. 북도면엔 장봉도를 비롯해 신도와 시도, 모도 등 총 4개 섬이 있는데 장봉도를 제외한 신시, 모도는 모두 육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2011년부터 장봉도까지 다리를 잇는 장봉-모도 간 연도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리 길이는 1.53km로 총 사업비 1,2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사업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옹진군이 최근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1월 세 번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겁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시발점이 되는 중구 영종도에서 옹진군 신도 구간 연도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옹진군이 추진 중인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영종도랑 신도를 잇는 그 평화도로 개통이
2025년도에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대회 여건이 조금 많이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BC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옹진군은 만약 경제성을 충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올 하반기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5년 본공사에 착수해 2028년엔 인천과 옹진군 북도면이 육로로 완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바로 외국 교육기관입니다. 교육부 승인을 받은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은 전국에 단 2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인천과 대구에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지와는 달리 내국인이 더 많이 다니는 고급 사립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일반 학교와 다른 세련된 외관이 눈에 띕니다. 입구에 여러 나라 국기가 펄럭이고 주차장엔 스쿨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인천의 외국 교육기관. 교육부 승인을 받은 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한 건데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올해 학생 수는 정원 2,080명에 외국인은 593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내국인 826명으로 외국인보다 약 1.7배나 많습니다. 특히 내국인 한도 40%는 채웠는데 정작 외국인 학생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에 외국인 학생 충원율이 낮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학교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말 그대로 외국 교육기관이거든요. 이제 외국인 학생을 꾸준히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모든 내국인이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학부모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다니시는 이유가 있나요? 바로 여기 근처인데? 꼭 가잖아. 좋은 점을 아는데 그것도 공립이니까 또. 이 학교를 다니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 연간 수업료는 유치원과 초등 각각 4,127만 원, 중등 4,436만 원, 고등 4,856만 원입니다. 입학금, 스쿨버스비, 식비는 뺀 금액입니다. 대구의 외국 교육기관 상황은 인천보다 더 심각합니다. 정원 680명에 외국인 71명을 채우는 데 그쳤습니다. 내국인이 259명으로 외국인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쪽에 이제 외국인 투자하러 오시는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두 학교 모두 당초 외국인 대 내국인 비율은 7대 3이었는데 학교 측의 요청으로 6대 4로 완화됐습니다. 인천은 별다른 기준 없이 내국인 비율을 10% 올려줬지만 대구의 경우 지역에 투자 유치된 기업의 자녀들로 한정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 경제자유구역 등 법령에 따른 특정 지역의 외국인 교육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의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남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주범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전세 피해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인천지법이 전세 사기에 가세한 공범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 사기 주범인 남모 씨는 20일 구속됐지만 전세 사기에 가세한 공범에 대해선 어떤 진척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인천경찰청은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주범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 변제를 하겠다는 노력을 보이고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번엔 받아들여져 전세 사기 주범인 남 씨는 20일 구속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민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도와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세 사기 주범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벌여 전세 사기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기망행위에 공모한 임대인과 부동산 사무실 중개인과 중개보조인, 관리사무실 모두 같은 사기 범죄자입니다. 주범뿐만이 아니라 공모자 모두 엄중 처벌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미추홀구 전세 사기가 건설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이 계획한 집단 사기 행위로 정부와 인천시, 미추홀구가 피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가구에 대한 경매 일시 중지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실법을 핑계로 자꾸 외면만 하지 말고 지금은 정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법원이 전세 사기 일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아파트 출입구 인근의 장례식장 증축을 추진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구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병원 측은 수십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증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가천대 길병원입니다. 병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건 작년 봄부터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약 20m 떨어진 장소에 장례식장 증축 이전이 추진되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지상 5층, 지하 7층 규모의 대규모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출퇴근길 교통난은 물론 아파트 집안 안전까지 우려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 측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남동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길병원이 장례식장 증축 계획 변경에 합의했다면서 기존 증축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동구는 민선 8기 취임 후 각 이해관계자들과 별도 면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동시에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마련해 양측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찬반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주 대화를 갖고 자주 자리를 마련하다 보면은 서로가 좀 양보할 부분을 양보하고 서로가 좀 취할 부분을 취하다 보면은 이런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민들과 우리 남동구 행정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가천 길재단 이길려 이사장님과 길병원 관계자들의 용단에 좀 감사드리고요. 주민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까지 사실은 집회를 80회를 이어오고 정말 주말 없는 거의 1년을 보내온 거죠. 큰 틀에서 입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길병원 측은 이미 투입된 설계비 등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축 예정이었던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병원 혹은 관련 부대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이 늘면서 원도심 지역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원도심에는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인천 서구에서는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유입 인구로 3만 3천 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했고 인천 중구에서도 영종 신도시 등 유입 인구로 9,300명의 주민이 늘었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인 부천에서는 같은 기간 16,000명이 빠져나갔고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도 각각 12,000명과 6,800명이 넘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수도권 인접 도시들 간 인구 증감 양극화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원도심 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신도시 조성과 일자리 변화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쇠퇴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또 이전해 나가면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신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구는 빠져나가는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인천과 부천에는 아직 조성 중인 검단 신도시와 새로 조성하는 계양 대장 신도시가 있습니다. 또 검단 신도시 가까이 김포 한강 2 신도시 계획까지 생겨 수도권 서부 지역에는 신도시 인구 이동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도시 인구 이동이 지속되는 동안 원도심 지역은 중심 인구가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미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로 9월 2지구를 지정하자 최근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중구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실질 부가가치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연평균 4.2%에서 5.7%까지 성장했는데 부평구와 계양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들은 같은 기간 0.3%에서 1.8% 성장률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원도심 기업과 일자리 경제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원도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전략과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최근 남촌산단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수구 주민들은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수구 의회에서도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남촌동에 추진되고 있는 남촌 일반산단 조성 사업.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와 사업 예정진의 땅 투기 논란 등이 일면서 수년째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환경 피해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이유로 인근 연수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최근까지 남촌산단 조성을 위한 3번의 주민협의체 간담회가 열렸지만 연수구 주민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남동구 연두 방문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촌산단과 관련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선 연수구와의 원만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6일 열린 연수구 의회 제253회 본회의장에선 남촌산단 추진과 관련한 연수구의 대책을 묻는 구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성민 의원은 남촌산단이 조성되면 연수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재호 구청장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발암물질의 원인을 밝히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주민분들의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구청장은 남촌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진행 절차가 추진된 게 없는 상황에서 구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재호 구청장은 주민 수용성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남동구에서 하려고 하고 또 이 산업단지의 업체 측에서 움직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자꾸 이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가정을 대비해서 자꾸 답을 먼저 내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지. 이 수용성 부분에서도 전혀 지금 같은 노력 갖고서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를 저희가 지켜낼 것입니다. 한편 남동구는 다음 달부터 해당 구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수구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확보는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끔 돌에 글이 새겨진 각석을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인천시립박물관이 인천 전역에 흩어진 근대 각석 37점에 대한 정보를 담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역의 근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중구 동인천역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변에 돌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자로 구적 한국시대의 조폐소 지적이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1883년 조선 정부는 화폐를 만들 전환국을 설치합니다. 처음엔 서울에 있던 전환국은 1892년
인천 전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당시 동전의 주 원료인 구리를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했는데 재료를 운반하기에 인천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홍해문 도로 위에도 글씨가 새겨진 돌 2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은 인천 세관용지, 오른쪽은 철을 뜻하는 한자가 쓰여 있습니다. 인천 세관용지비는 과거 인천 세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인천 전역에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오른쪽의 철자는 경인선 종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뤄볼 때 철도 용지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자 이제 한자 철자가 이제 새겨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리고 그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숫자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철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학술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물포 개항 이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만들어진 근대 각석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지난 1년간 현장 답사와 근거 자료 등을 조사해 각석 37점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돌에 새겨진 것들이니까 또 거기에는 이제 기록에는 또 발견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제 인천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도 유물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관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향후 도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각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스타트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초중고생들은 하반기부터 주말과 방학에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반기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운영을 앞두고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1층에 26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데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초중고 25명씩 75명을 선발해 주말과 방학 기간에 진행되며 이와 함께 교사 연수도 병행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운영기관을 선정해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청소년 취업 창업 지원센터 구축, 글로벌 취업 창업 박람회 개최, 기업가 정신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교사도 창업 교육 역량 강화 연수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미래 도시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런 디지털 교육과 스타트업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는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가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지역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포스트 코로나 속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넥스트 챌린지가 쌓아왔던 역량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주시면. 교육청은 오는 5월 아세안 10개국 창업교육 생태계 관계자를 초청해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